미쳤나봐. 너무 안 빠진다. 나와. 된다. 된다. 와, 됐다. 됐다, 됐다. 짠. 귀엽다육. 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스투키, 요 스투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분갈이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스투키가 저희 집에 온 지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분갈이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요 스투키는 이천에 있는 하늘 아래 정원에서 5,000원에 판매했던 스투키고요. 요게 포트 사이즈가 5cm인데 5cm를 아주 꽉 채우고 있는 조그만한 귀여운 스투키입니다. 저 살면서 이렇게 귀여운 스투키 처음 봐요. 이제껏 저도 스투키를 몇 번 키워봤지만 대부분은 요 2배 정도 되는 한 20cm, 25cm 정도 되는 그런 스투키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요 조그만한 스투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요 스투키가 뭐 집들이 선물, 개업 선물, 그리고 뭐 사무실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들 키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겉모습만 보면 되게 단순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 손가락 같이 생기기도 해서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이랍니다. 잘만 키우면 정말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식물이기도 합니다. 요 귀여운 스투키를 요거는 도엔도 화분인데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엔도 화분이에요. 나지막한 정사각 화분인데 입구가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안쪽이 8cm, 화분의 높이가 8.5cm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물들은 토분에다가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는 근데 또 그런 투박한 토분은 싫거든요. 이렇게 예쁜 토분 같은 화분, 요것도 겉에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아서 토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통기성이 좋은 화분입니다. 요 도엔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해 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매칭만 했는데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분에다가 식재해 줄 거고요. 자, 먼저 요 스투키를 털어 볼게요. 이게 지금 어찌나 단단한지 빠지지가 않아요. 요거를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포트를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내준 다음에 와, 미쳤나봐. 너무 안 빠진다. 나와. 와, 여기도 잘라야겠다. 잘라서 핀셋으로 밀어 넣어. 우와. 어우, 땀나. 좀 더 길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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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됐다, 됐다. 짠! 드디어 화분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대박. 와, 이 뿌리가 화분 속에서 이렇게 서클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대박이야. 너무 잘 컸다. 얘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와, 대박이야. 살살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자, 뿌리도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자, 뿌리에 붙어있는 흙도 이렇게 털어주고요. 이 스투키 보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지 않으신가요? 요게 제가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산세베리아라고 하는 식물인데 스투키를 자세히 보시면 무늬가
요 입장 무늬가 산세베리아랑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느끼시죠? 이 수투키도 산세베리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 무늬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수투키에서 새로 자구가 올라오면 정말 산세베리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이렇게 원뿔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구가 이런 원뿔 형태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렇게 원뿔 형태의 수투키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마치 무슨 연필같이 생겼죠. 제 거는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개체들이고요. 큰 개체는 1m 이상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식물은 감당도 안 될 뿐더러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큰 식물을 키우지를 못해요. 워낙 저는 이제 다육식물을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관엽식물들도 되게 조그만한 거를 키우는 편이에요. 자, 여기 도엔도 화분에다가 먼저 깔망. 깔망을 먼저 깔아주고요. 배수충으로는 지금 분갈이 하면서 나온 그냥 마감토들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한 스쿱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오늘 분갈이에 사용할 흙은 제가 다육식물 분갈이 하면서 사용하는 사박토예요. 요 흙은 제가 배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완성된 완성토를 판매를 해요. 저는 뭐 아프리카 식물이건 선인장이건 다 요 사박토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투키를 앉혀볼게요. 키가 다 비슷비슷해서 뭐 수영을 잡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자구는 나중에, 제일 나중에 꼽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아 잡고 흙을 가쪽으로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너무 푹 묻어 심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쳤어요. 이렇게 흙을 부어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손으로 요거를 잡고 있으면 흙을 치워넣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잡고 흔들흔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빼주시는 거, 이것도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 촉이 9촉이었네요. 이 수투키의 가장 큰 매력이 공기정화 능력이잖아요.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을 흡수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에 두면 공기청정기처럼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게 공기청정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것도 몇 개씩 놓고 키워야지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겠죠. 흙을 사이사이에 채워줍니다. 요거는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는 식물로 좀 유명하거든요. 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키우셔도 되고요. 빛이 조금 부족해도 잘 버티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좀 심플한 화분에다가 식재해가지고 거실에서 키우셔도 얼마든지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요 수투키는 과습에 약해요. 저도 몇 번 키워봤지만 대부분은 과습으로 죽였어요. 과습이 오면 요 밑에 부분부터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면 고에만 딱 뽑으셔가지고 노랗게 변한 부분 그 위쪽으로 해서 커팅을 해서 다시 삽목을 한다든가 물꽂이를 해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 수투키 뽑았을 때 뿌리 보셨죠? 얘는 생각보다 뿌리가 화분 속을 빨리 채우기 때문에 정기적인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여름에 폭염이나 또는 한겨울 혹한기 때는 분갈이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수투키가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썩어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웬만하면 분갈이는 그냥 1년에 한 번 봄에만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투키일수록 1년에 한 번, 좀 사이즈가 큰 수투키라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분갈이 시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화분 밑에 배수구멍으로 뿌리가 나오거나 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 봤을 때 흙이 단단하게 굳어서 물을 줬는데도
물이 화분 안쪽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분갈이 시그널입니다. 마감을 마사로 해줄지 아니면 흑화산석으로 해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 마감도 예쁘긴 한데 제가 요즘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에는 흑화산석을 많이 깔아주고 있거든요. 흑화산석도 굉장히 식물을 돋보이게 해주고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요거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어. 조그만한 자구도 옆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놓고 마감은 흑화산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마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블랙마사 마감을 사용해 보니까 블랙마사는 인공 용토예요. 약간 만져보면 플라스틱 같이 생겼거든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상면에서 물조리개로 물을 줄 때 블랙마사가 요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무게감이 있는 요 흑화산석 마감을 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분을 좀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마사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마사도 기공이 굉장히 많은 용토예요. 요 흑화산석도 그렇고요. 분갈이 정말 별거 없죠. 스투키를 중앙에 세우고 흙을 사이사이에 채워주시면 돼요. 모든 식물들은 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서 바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뿌리를 적심하지 않고 그 그대로 식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뿌리털들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 뿌리털들이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 내가 뿌리를 손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물을 줘버리면 뿌리에서부터 균을 타고 물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하고 나서는 보통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뿌리를 가위를 가지고 적심을 한 경우에는 길게는 한 달까지도 물을 안 줘요. 내가 이 식물을 분갈이하고 나서 물을 안 줘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분갈이하면 꼭 댓글에 물은 언제 주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천물 요런 개념은 그냥 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오늘 내가 분갈이한 날짜로부터 한 달 이후에 물을 주시면 되고요. 적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물을 주셔도 식물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요 스투키도 다육식물처럼 잎의 수분을 저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주실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이제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만 물을 준다는 건데 내가 화분을 뒤집어 보지 않는 이상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속을 찔러 보셔도 되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이 났고요. 이름표 꽂아서 마무리해 줍니다. 요 스투키는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을 좋아해요. 적정 온도가 우리 봄 날씨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조금 냉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요. 겨울에는 10도 이상 유지되는 거실 쪽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햇빛이 전혀 없는 공간은 안 됩니다. 모든 식물들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거든요. 요 스투키 역시 반음지 식물이긴 하지만 직사광선이 강한 창가보다는 은은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스투키를 몇 번 키워보니까 이 스투키는 정말 키우기 쉬운데 가습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투키도 햇빛이 부족하면 햇빛 방향으로 얼굴을 기울이거든요. 화분을 돌려가면서 골고루 햇빛을 받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스투키도 어느 정도 성숙하면 꽃을 피워준다고 해요. 근데 그 꽃이 향기가 굉장히 강하고 달콤하다고 합니다. 어떤 꽃이 필지 굉장히 궁금해요. 미리 검색은 안 해보려고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꽃이 필지 상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갈이한 쪼꼬미 스투키 요 장미허브 옆에 나란히 놔주었습니다.
스투키는 정말 초보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없고 또 선물하기도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자, 어디선가 스투키를 선물을 받아오셔서 제 영상을 검색해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스투키 키우는데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 밖에 스투키 키우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